저희가 대표적으로 모든 API 키나 이런 것들을 다 그쪽을 확인해서 발급받아서 이미 갖춰져 있고요. 원티다스는 그냥 로그인 하시면 바로 아까 26가지 모델을 바로 쓰실 수 있고 사용량을 저희가 다 빌링해가지고 주기 단위로 이제 청구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설정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프롬프트를 시작을 하실 수 있고 파일 업로드를 하면서 서비스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경험해보고 지금 가정에서 제가 먼저 먹어보고 자식들한테 좋은 것만 주겠다고 하는 개념으로 모델들을 선제적으로 필터링 한 다음에 모델을 꼽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저희가 이런 플랫폼 관점에서 마르티프한테 페이스메이커처럼 먼저 뛰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먼저 해칭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탐구하는 팟캐스트 평범한 사람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유튜버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오늘은 원티드 라스, 기업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고 운영하기라는 주제로 원티드 랩에서 AX 사업 개발을 맡고 계신 주영민 총괄님을 모시고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티드 랩에서 AX 사업 개발을 맡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AI를 쉽게 잘 적용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좀 이렇게 먼저 시청자분들한테 네. 최근 이렇게 뜨거운 이슈인 생성형 AI가 무엇이고, 네. 또 그리고 왜 이게 주목받게 되었는지 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고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성형 AI라고 하는 생성형이 이제 앞에 붙었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과거의 것들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분석형 AI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분석형 AI와 생성형 AI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분석형은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그거는 이제 기업 내에 있는 과거 축적된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생성형 AI 본질은 좀 다르죠.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그리고 파라미터가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사람이 요구하는 거에 적절한 문맥에 맞는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AI랑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원티드 랩에서 지금 현재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원티드 랩에서 좀 AX 쪽 일을 하시기 전에는 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는 커리어 초기에는 개발자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HP에서는 이제 아키텍트 이런 역할을 하다가 IT 컨설팅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액센추어로 가서는 IT 전략을 하면서 클라우드라든지 아웃소싱이라든지 신기술 그리고 어널리틱 기반의 전사 혁신 PI 과제 이런 것들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현업 조직, 금융사 내 현업 조직에서 현업 운영 혁신이나 또 디지털 혁신, 전사 혁신 이렇게 맡아서 했던 현업 경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각도의 이제 경험치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사물을 바라봤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각도로 경험치의 관점에서 여러 각도로 뭔가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런 커리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원티드가 원래 채용 플랫폼 HR 테크 기업이긴 한데 또 AI를 되게 잘 씁니다. 그리고 어떤 핵심 BM의 본질, 근본적인 역량 자체가 AI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생성형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사업화시켜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시장에 잘 알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효용 가치를 좀 느끼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매우 정진하고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 굉장히 너무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 채널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허 대표님 이렇게 기회 주셔가지고 오늘 충분히 잘 설명을 드려보고 또 여기 구독자분들께 제가 갖고 있는 경험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너무 원티드 랩 라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모시게 됐고, 사람들이 아직 다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원티드 랩이 어떤 회사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AI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티드 랩은 채용 플랫폼을 원티드라고 하는 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회사명은 원티드 랩입니다. 채용 플랫폼에는 현재 약 300만 명의 유저가 계시고요. 이제 구직이신 거죠. 그리고 3만 개의 기업 고객이 있으면서 필요한 직업 그리고 필요한 인재를 찾는 거를 AI로 매칭을 해서 과거 경험 데이터를 통해서 매칭을 해주기도 그게 이제 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긱스 관점에서 여러 가지 프리랜서나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주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원티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저희는 커리어 성장에 좀 중심인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 매칭을 떠나서 그 과거에 그 사람들이 어떤 커리어의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유저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돕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그 원티드라는 회사가 이제 HR 테크 회사인데 어떻게 하다가 좀 원티드 랩에 라스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원티드 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를 되게 잘 써서 과거에 있는 매칭 데이터, 매칭을 해줬을 때 성공 데이터를 또 부스팅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극대화시켰던 그런 AI 잘 쓰는 노하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미 바드라든지 버트라든지 이런 그 NLP, 내셔널 랭귀지 프로세싱 관점에서는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력서를 잘 분해를 하고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요. 이미 AI로 해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성형 AI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죠. 2022년 그 11월에 챗GPT가 조용하게 나왔는데 원티드는 2달 반 정도 후에 첫 번째 서비스를 오픈할 만큼 굉장히 발빠른 속도로 오픈을 했고요. 그때가 면접 코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력서를 올리면 이력서에 보완을 할 부분도 하고 그래서 2023년 전반기에만 해도 서비스를 3-4개 정도 오픈을 할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을 해갔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많은 프로타입과 내부적으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 기술은 전통적인 IT의 개발 프로세스하고 달리 운영을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기존의 IT 개발 프로세스는 현업부서에서 비즈니스 리ኳ이먼트라고 해서 잘 정리해 준다고 하면은 IT에서 그거를 IT 리ኳ이먼트, 펑셔널 리ኳ이먼트나 넌 펑셔널 리ኳ이먼트를 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기능 요건들을 구현을 해서 여기에 맞는 테스트 케이스가 1 더하기 1이면 2가 나오는 명확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면 끝났는데 생성형 AI는 프롬프트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가지고 있는 환각현상 결국 얘는 가장 높은 확률로 나중에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을 예상하는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이기 때문에 환각 현상이 인프라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현업 부서와 프롬프트를 만들어줬을 때 굉장히 많은 코드를 또 배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봤을 때 이게 과거처럼 한 번에 비즈니스 리ኳ이먼트를 주고 한 번에 끝난 일이 아니구나. 계속 이터레이션이 돌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가 감정 싸움까지도 날 수 있게. 근데 이거는 한두 개를 해서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그냥 단순화된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경험을 하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모델을 좀 써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관리상의 이슈 부분이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 경험이 생겼을 때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된 부분이 이런 개발 환경을 좀 분리를 하고 현업은 프롬프트를 자유자재로 좀 다루면서 배포하고 좀 디펜던스를 떨어뜨리는 관점이 제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실시간으로 얘를 금방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 상으로 봤을 때는 핫 디플로이라든지 즉시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기적인 배포 절차에 2주 있다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이게 맞지 않다는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했던 것도 굉장히 빨리 했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생성형 AI를 굉장히 비즈니스 경쟁력의 차별화 포인트로 삼기 위해서 굉장히 이 기술 확대를 가속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게 됐고 그걸 계속 쓰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경험을 똑같이 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떤 플랫폼화 시키고 사업화 시키겠다고 저희가 해서 이제 나온 게 원티드 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원티드 랩 라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이런 그 AI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원티드라는 회사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채용 플랫폼을 보유한 HR 테크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 출현 이후에 좀 그 채용 트렌드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이 부분에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업 관점에서도 그리고 구직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요즘 너무 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력을 대체하고, 또 구글 같은 경우도 16만 명이 레이오프 당하고, 그게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 것 같고, AI 팀을 먼저 레이오프 시키는 그런 트렌드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업스킬링, 리스킬링이라고 하는 어떤 직무를 어떻게 하면은 생성형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맞춰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인데요.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가 중간 관리자 레벨의 코딩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 그만큼 생성형 AI가 대체하는 게 메타 같은 경우는 이미 중간 관리자까지 올랐다는 부분으로 보면은 굉장히 앞서가는 기업들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이것들을 대체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하나 느껴진 부분이 있고요. 또 셀즈포스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포스라고 해서 AI 운영 플랫폼을 이제 도입을 만들었기 때문에 2025년에는 이제 개발자를 아예 뽑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선언할 정도입니다. 근데 한국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채용이 되는 그런 트렌드를 봤을 때는 작년과 거의 포션상에서 연차별로 전연차가 그렇게 채용이 줄었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특이 현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단 이 경기 침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2022년 팬데믹 시점에 굉장히 디지털을 강화시켜야겠다는 모든 기업들의 디지털 프로젝트가 디지털 인재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 화랑기였을 때 비교했을 때는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채용이 좀 줄어들었다고 본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아직은 아쉽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비약적이긴 하지만 이미 앞서가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인력을 대체하는 관점보다는 앞서가고 있다는 뭔가 기술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트렌드가 많이 안 보인다는 거는 그런 기업들이 아직 많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더 좋은 메시지로는 사회에 나오는 구성원들, 이제 학생들이 미리 그런 학습을 해가지고 나왔을 때는 기존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구직자 간의 경쟁이었다고 하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는 AI와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나올 때는 생성형이 어떻게든 프롬프트에 대해서 조금 경험을 해보고 얘를 잘 다루고 그리고 그 모델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뭔가 조그만 프로타입이라도 만들어봤던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채용 시장을 두드려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만약 제가 채용을 한다고 하면은 앞에서 노트북 펼쳐놓고 5분 만에 과제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문제를 풀어봐라고 하는 근데 그 유추하는 방법과 테크닉을 보고 나서 가능성을 보는 거지 굉장히 많은 그럴듯한 것들을 보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사회성 현상이 아직은 크게 조금 뭔가 전조현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좀 이런 생성형 AI를 기업 입장에서 좀 도입을 함으로써 좀 어떤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좀 기대할 수 있는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기대 효용보다는 좀 트렌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IT 전략이나 디지털 전략 이런 것들을 전략 수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로드맵이나 주어진 예산안에서 집행하는 그런 기업의 환경들이 다 있죠. 2022년 11월에 챗GPT가 딱 나왔고 23년은 정말 기업 관점에서는 예산 수립이 대부분 기업은 예산 수립이 10월에서 11월에 내년 예산이 끝나잖아요. 근데 정말 오픈AI는 센스 없게 굉장히 안 좋은 시점에 기술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은 거의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그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전 한자가 있을 거고요. 굉장히 큰 대기업 같은 경우, 주로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국내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예비비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POC를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눈에 띄는 2023년이었다고 하면은 그때는 너무 빠른 속도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빙 타겟을 그때 맞추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 그리고 한번 POC를 끝내고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아웃데이트된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쬐끔한 모델들이 성능이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은 대부분 POC의 시점으로 끝난 것 같고요. 2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이런 기술을 아직 핸들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효용을 낼 수 있는 거는 비용 절감인 거죠. 가장 쉬운 거죠, 사실. 효용으로 보면은 이걸 가지고 완전히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매출을 가져갈 거냐, 코스트 세이빙, 뭐 효율화를 하거나 인건비 절감해서 비용 절감할 거냐, 아니면 리스크를 좀 줄일 거냐 이런 관점인데 오히려 이 기술 자체가 가져오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그걸 잘 매니징한다고 하면은 비용을 바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AI 챗봇 도입을 굉장히 서둘러 했던 부분인데 이제 2024년의 기술 트렌드를 바라보면은 그리고 25년도
최근에도 굉장히 LLM 모델들이 성능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O3 같은 굉장히 똑똑한 모델이 나오고 가격도 너무 비싼 모델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치킨 게임이 끝나면 특정 분야의 독점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모델 가격을 올리는 게 대부분 경제학적이나 경영학적 논리에서는 맞는 수순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특정 모델은 굉장히 대충 얘기해도 뚝딱 그냥 내보내는 그런 모델의 성능을 보일 텐데 그걸 못 쓰는 기업들은 너무 비싸서 못 쓰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조금 더 저렴한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튜닝을 통해서 나오는 그 결과값 간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하게 될 텐데 기업 간에는 TCO라고 하는 토탈 코스트 오너십, 그러니까 들어가는 총비용 관점에서 뭐가 더 쌀 거냐를 채택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결국 굉장히 비싼 모델에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싼 모델이 아닐 수는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먼저 도입을 해서 기업 내에서 그것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그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지 인건비 플러스 어느 정도의 노하우, 그냥 이 코스트에 대적하고 더 싼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런 노력은 초기에는 하긴 했지만 이제는 기업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내부적으로 내재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2025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3년도부터 계속 그 챗GPT나 이런 다양한 LLM 모델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24년도가 특히 12월 달만 하더라도 엄청난 걸 약간 폭격하듯이 네. 업데이트를 진행했잖아요. 24년도가 굉장히 좀 엄청 바쁜 한 해였을 것 같은데, 좀 기업 관점에서 이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과연 이 생성형 AI를 이미 도입한 기업들도 있고 이제 아직 고민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 도입한 기업들의 네. 좀 약간 어려움들이나 아니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좋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피드백들이 좀 있었을까요? 제가 보는 시장을 좀 보면요, 스타트업과 SMB하고 대기업의 어프로치가 좀 달라요. 기술이 너무 빠르게 나오고 처음에 랭체인시가 나오고 랭스미스가 나오고 최근에는 모듈라 레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든 효용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은 레그였고, 레그 기반의 AI 챗봇 부분의 효용성을 많이 줬는데 어찌 보면은 그게 줄 수 있는 효용감, 왜냐하면 많은 서비스들이 하나의 단일화된 채팅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정보가 어디 있는 위치에 있는지 관점에서의 그 효용감을 많이 느꼈을 텐데, 넥스트는 뭐냐라고 봤을 때는 또 다르거든요. 약간 프리스타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엮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레그라고 하는 기반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 기술 환경을 조합을 해야 될 수도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자율자재로 조율할 수 있는, 항상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제 작년 초반에 가서 여러 마루 180이라든지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기업들 분을 모시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느꼈던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구독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 본업 관점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생성형 AI는 거기에 있는 차별화 포인트, 그러니까 머스트해브는 아니고 굿투해브 정도의 수준으로 인지를 하셨던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오히려 또 어떤 스타트업은 어떤 또 페르소나 챗봇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혜자가 얼마나 깊을지, 그리고 또 어떤 확산력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긴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스타트업은 스스로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본업 관점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중견 같은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AI 전담팀이 있는, 그리고 이제 전담팀이 있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이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이 기술에 대해서 계속 트렌드한 기술이 나오고 레그가 소개되고 여러 가지가 디파이도 많잖아요. 그런 관점의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하나씩 이네이블 관점에서는 구축이 됐다고 보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확산을 한 관점에서는 그게 맷집이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안정성 있게, 연속성 있게 유지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이때까지 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다 담겨 있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넥스트를 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프론트엔드 단에서 뭔가 서비스를 빨리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하는 관점에서의 노력분이 있다 보니까 이 뒷단에서 갖춰져야 될 조직 내 역량과 노하우가 축적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간과된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그만큼 원티드 라스라고 하는 플랫폼 관점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금년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AI 그 단순 기능 도입의 해가 아니라 역량 도입의 해가 이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업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잘 균형 있게 쓸 수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운 그 기술 환경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듀얼 아키텍처가 수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굉장히 챗GPT 관점에서의 그 B2C 채팅 인터페이스 관점의 생성 AI 교육을 넘어서 이제 B2B형으로 맞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원티드 랩에서 개발한 원티드 라스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원티드 랩은 HR 테크 기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좀 생성형 AI 개발 툴인 라스까지 좀 만들게 되었는지 네. 좀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 그 원티드는 2022년 11월에 챗GPT가 소개된 이후에 굉장히 발빠르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준비를 했고요. 23년 2월 중순 정도에 첫 서비스가 나올 만큼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을 때가 특정 직무에 대해서 면접 코칭을 해주는 부분이었고요. 그거를 이제 서비스로 출시하면서 어느 기업보다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내에서도 그렇게 빨리 상용화시킨 서비스가 나오는 기업들이 탑5 안에 들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면접 코칭 이후에 인터뷰를 잘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력서를 보완하는 거 그리고 커뮤니티 내에서도 지금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메타에서 글 달면은 에이전트가 상주하면서 글을 달아준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이 작년 중반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점의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이 됐는데 저희가 이걸 확산시키다 보니까 시행착오 부분 그리고 이 기술을 확대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몇 가지 깨우치게 됐어요. 전통적인 IT 개발에 대한 절차를 보면 현업에서 비즈니스 리콰이먼트라고 해서 비즈니스 요건을 주면 IT에서는 그걸 기능 요건과 비기능 요건, 이건 퍼포먼스 성능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분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능 요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배포하고 당분간 문제가 없으면 끝났죠. 계속 운영이 돼서는 생성형 AI라고 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환각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생성을 할 때 그 문맥에 맞는 가장 높은 확률의 그 다음 단어를 채택을 하거나 이미지를 만들거나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1%의 오류를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현실인 거. 그러면 현업에서는 어떤 특정 원하는 그리고 굉장히 현장감이 있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특정 결과물에 뭔가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프롬프트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바뀐다고 하면은 그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코드를 다시 IT에 전달을 해야 되고 거긴 또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수없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프롬프트를 현업에서는 자유자재로 다루고 서버 사이드 반영하는 한 번을 배포를 해놓으면 바로 실시간 적용될 수 있는 환경. 두 번째로는 이게 분업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계속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IT에 요청하는 이터레이션이 가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서로 간에 얼굴까지 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한두 개 운영을 해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기준을 확산을 하려다 보면은 반드시 만나는 과정, 그리고 모든 기업들, 그리고 모든 기술들이 선제적으로 환각현상을 줄이는 방법에 포커스를 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가드레일을 어떻게 둬야 되고 렉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리트리브를 어떻게 해서 질문을 분류를 해서 이것들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는 직접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그리고 MAU가 100만 정도 나오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것들을 굉장히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런 환경 현상이 나왔을 때는 바로 실시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개발자 현업 간에 굉장히 분업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리고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모든 이력들이 다 관리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원티드 라스인 거고요. 원티드 라스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LLM 애저 서비스의 약자예요. 라스라고 LAAS라고 되어 있는데
선제적으로 뭐 로지스틱스 애저 서비스 그리고 로케이션 애저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거 라디오스타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우스갯소리도 있긴 한데 솔직히 그 시점에 저희가 라스가 가지고 있는 건 멀티 LLM을 효과적으로 수용한다는 부분인데 그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래서 아주 세련된 이름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름을 네이밍을 지었고 현재는 저희가 이걸 리브랜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입에 많이 익혀져가지고 계속 불려준다고 하면 저희는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라스라는 이름이 뭐 그렇게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사스라는 것도 굉장히 외국에서는 엄청 많이 쓰는 용어지만 한국에서는 어떤 특정 테크나 IT 직종에서만 좀 불리우는 용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라스도 좀 약간 더 많이 이런 LLM 모델들이 사람들이 사용자 수가 더 증가하면 그땐 좀 외국처럼 또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욕심으로는 약간 고유명사처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는 야심찬 의도가 있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멀티 LLM을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유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용한 것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어떤 모델들을 좀 제공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 2023년 초기에 대부분에 먼저 선제적으로 했던 기업들이 SLM이라고 해서 스몰 랭귀지 모드 가져와서 기업 내부에서 왜냐면 우리는 보안 이슈 때문에 못 믿겠어. 퍼블릭 LLM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SLM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델별로 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델별로 비용의 차이도 있고요. 품질도 있고요. 속도도 있고 경향성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출원 능력, 가장 중요한 출원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 때는 어떤 특징의 모델을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초기에 SLM을 하나 특정해서 도입했던 기업들은 그 모델이 모든 것들을 커버해줄 수 있기를 원하는 희망 섞인 기준 하에서 이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미 생태계가 LLM, 퍼블릭상에서 제공하는 오픈 AI 그리고 메타의 라마,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로드, 하이퍼클로바 X, 네이버의 업스테이지의 솔라 이렇게 지금 저희는 26종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특징을 감안해서 모델을 만들었을 때 가장 비용 효율적인 모델과 성능 효율적인 모델 모든 것도 복합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좀 개인적인 사견을 좀 붙여보면 이 SLM과 LLM 누가 더 승자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의 시장에 대한 의견이 이제 조금씩 나오죠.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갖고 있는 경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엑센추어 했을 때 KT 클라우드 전략, BM 수립 전략을 했었는데 그 시점이 2011년이었어요. 그리고 2006년도 정도에 AWS가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굉장히 기초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EC2라든지 S3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에 했을 때 그건 뭐야 갑자기? 어떻게 퍼블릭에 있는 그런 걸 쓸 수 있어? 그러면서 대부분이 다 내부적으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먼저 도입을 하면서 그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시장의 주류 기술로 저는 10년 정도가 걸려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큰 혁신을 이뤘던 기술들은 거의 10년 정도의 주류 기술의 편입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웹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그렇게 보이는데 이 생성형 AI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챗GPT를 가입했던 몇억 명이 가입했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존보다는 좀 빨라질 거라고 보는데 큰 기조로 봤을 때는 대부분 처음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굉장히 지양하다가 지금은 대부분 누구나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부분까지 보완이 되긴 하겠지만 거기까지 감안한다고 보면은 초기에는 온프렘 버전의 모델 SLM을 자체 보유 모델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스 버전으로 이렇게 26종 그리고 저희가 플랫폼에서 먼저 경험을 해보고 또 여러 모델이 나오면 프리뷰나 이런 것들이 붙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먼저 경험해보고 약간 지금 가정에서 그런 개념인 거죠. 제가 먼저 먹어보고 자식들한테 좋은 것만 주겠다고 하는 개념으로 그런 모델들을 선제적으로 필터링 한 다음에 모델을 뽑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저희가 이런 플랫폼 관점에서 마라톤 할 때 페이스메이커처럼 먼저 뛰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먼저 해칭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다 시행착오를 다
것이고 네. 그것들의 어떤 노하우가 쌓인 걸 바탕으로 이런 서비스를 좀 구독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비용 절감을 할 수 네.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구독형도 처음에는 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술이 계속 소개가 되다 보니까 약간 특정 기술에 과몰입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스터디라든지 러닝 커브에 시간이 상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모든 기업들이 AI 전문 기술을 가질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런 기술 인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못해도 몇 달간의 그 학습을 한 다음에 하나의 서비스를 오픈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토탈 코스트 관점에 봤을 때는 뭐가 더 먼저 회사 내에서의 생성형 AI 기반의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치가 먼저 쌓이냐의 관점을 봤을 때는 이런 사스형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고 검증된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레그를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에게 이런 서비스를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넥스트로 뭘 더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하는 것들의 어프로치가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점에는 좀 시각을 전환시켜서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오픈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운영 노하우나 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챗봇 같은 걸 오픈해 놓으면 유저들이 AI와 대화를 하면서 숨어있는 니즈 부분을 거기서 막 쏟아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튜닝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이 사스를 구독형 그리고 외부의 플랫폼 이런 관점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험치를 빨리 쌓을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생각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원티드 라스가 실제로 제공하는 핵심 기능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가령 노코드 앱 제작 기능이 제일 눈에 띄는데 네. 정말 비개발자들도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처음부터 UI를 좀 구성을 할 때 일반적인 챗GPT가 아니라 플레이그라운드, 오픈AI에서 제공하는 플레이그라운드 그리고 사실 그 UI가 거의 다른 기술 업체가 제공한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마 시초 근본 자체가 트랜스포머 계열이 거의 초창기부터 비슷하게 이게 파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모델이 나온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자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 코드보다는 로 코드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율성 있게 만드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프롬프톤, 내부적 원티드 프롬프톤 할 때는 약 80%가 비개발 조직에서 와서 뭔가를 해서 마무리해서 자기만의 서비스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요. 네이버와 같이 했던 작년 7월에 네이버와 원티드랑 같이 했던 프롬프톤도 제가 총괄해서 기획을 해서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모든 참가자들이 원티드 라스를 가지고 이제 개발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저희가 제공하는 웹으로 바로 퍼블리싱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파이썬 코드 개발 하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스트림릿이나 이런 웹 관점에서의 개발 하나도 없이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서 컴피티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때도 비개발자, 비전공자의 비중이 한 30% 정도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진행했던 경영대학 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행했던 프롬프트에도 한 30-40% 정도가 비전공자인데 와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고 결과물을 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검증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줄 수 있는 환경에서는 생산성이 과거에는 환경 잡고 API 키 반영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생산성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제가 이 서비스를 좀 살펴보면서 API, 일반적인 서비스들이 API 키를 발급받아서 네. 내 API를 거기다 입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스에는 그런 입력하는 따로 메뉴가 없더라고요. 이 네. 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런 환경을 다 갖추려다 보면 구글도 버텍스에도 가야 되고 또 베드락도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섭렵하면서 또 특정 목적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있잖아요. 기업에서 제공하는. 거기에서 각각의 환경에 맞는 API 키를 발급받고 또 거기에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뭔가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또 모델을 어디다 배포할 거냐 이런 것들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 기술 자체가 저는 생성형 기술은 현업들이 그냥 편하게 써야 되는 기술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모든 API 키나 이런 것들을 다 그쪽 환경에서 발급받아서 이미 갖춰져 있고요. 원티라스는 그냥 로그인 하시면 바로 아까 26가지 모델을 바로 쓰실 수가 있고 사용량을 저희가 다 빌링 해가지고 측정 주기 단위로 이제 청구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설정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프롬프트를 시작을 하실 수 있고 파일 업로드 하면서 서비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와, 그런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좀 이런 실제 제품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가장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이제 수정 작업이잖아요. 네, 좀 약간 이런 수정 작업에서는 좀 이런 라스를 활용하면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 비슷한데요. 프롬프트를 다시 이제 서버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 부분일 텐데, 라스에서는 여기에 미들웨어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그냥 빌려서 쓰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저희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라스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를 가지고 바로 API로 가져가서 회사 내에 있는 특정 서비스나 챗봇, 화면에다 바로 붙여서 쓸 수 있는 그런 거. 웹상으로 퍼블리싱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두 가지 모두 프롬프트 단위에서 바로 변경을 하면 실시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배포 과정이나 이런 것들 없이 바로 실시간 반영될 수 있다고 하는 메리트 부분이 환각 현상을 사후적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졌다고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좀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다면 좀 요즘 아까 전에 앞부분에서도 잠깐 말씀 주시긴 하셨지만 네. 이 LLM 모델 등장 이후에 가장 이슈가 이제 아무래도 좀 환각 현상이잖아요. 특히 기업들에서는 이 환각 현상이 굉장히 좀 예민한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스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각 현상을 잡는 방법은 그냥 일반적으로 또 저도 이제 전문 기업들의 전문가들하고 귀뜸으로 좀 들은 부분이 있는데 그냥 모델을 가지고 잘 마련된 모델은 한 80%에서 85% 정도의 환각을 잡고 레그를 거기다 올린다고 하면은 90에서 95% 정도까지 올라가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그것들을 철저하게 잡아낸다고 하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코드 레벨로 그것들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로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환각 현상을 모델에 맡겨가지고 100% 정합성을 보장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각 현상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기술 관점의 접근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들은 굉장히 운영 관점의 접근도 같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저희 라스를 지금 구독하고 있는 한 기업에서는 매일마다 어제 들어왔던 대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라스에 보면은 그 어제 나왔던 대화 이력에 대한 것들을 다운받아서 다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적절한지, 이게 틀렸는지, 아니면 조금 표현 방식을 보완해야 될 건지, 이런 관점에 좀 보완을 계속 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강수진 박사님도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시긴 했지만,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섬세한 작업으로 해서 걔네를 매니징을 조금씩 해나가는 방법으로 보이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 그 운영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오롯이 어떤 특정 기술의 의존성이 있는 것보다는 적절한 기술 환경과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 프로세스가 같이 가미가 돼야지 이것들을 잘 대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현재 라스는 저희가 앞부분에서도 레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이 레그도 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재 그 라스가 보여주고 있는 레그의 좀 수준은 좀 어느 정도고 좀 앞으로는 좀 레그에 대한 고도화 계획이 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레그가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내부 정보를 참고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기술이다 보니까요. 저희는 플랫폼의 정체성 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도화된 레그, 그러니까 테디노트님, 테디리님의 전문 영역인 모듈라 레그라든지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자율자재로 조합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한 영역으로 보이는데 현업들이 그렇지 않은 그런 어떤 과제 영역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저희는 단순하게 파일을 올리면 오토 청킹을 자동으로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 있는 인베딩도 자동으로 해서 벡터 스토어에 자동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에디터 환경에서 걔를 굉장히 쉽게 불러와서 바로 프롬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웹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레그에 있는 사용에 되는 벡터 스토어나 이런 미터링도 다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레그 부분은
자동화시키면서 굉장히 똑똑하게 만드는 것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플랫폼 관점에서의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레그를 커스텀으로 굉장히 고도화시켜서 했던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튜닝을 해주고 이렇게 맞춰주는 환경에서 굉장히 전문가의 손길이 닿는 또 인건비가 이제 들어가는 형태 레그인데 저희 레그를 가지고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구독 기업도 있고 저희가 또 키워드 서치뿐만 아니라 맥락 검색까지 해서 하이브리드 서치 검색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레그에 대한 고도에 대한 목마른 부분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오토 청킹이라든지 아니면 인베딩에 대한 부분을 퍼포먼스를 올리는 부분 그리고 각각 내부에 있는 기술 컴포넌트를 계속 고도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하나의 맥락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플랫폼으로 했을 때 그렇게 고도화를 한다 하더라도 확장성이 있는 그리고 커스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고민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테디님과도 저희 결이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협력에 대한 그리고 아키텍처상의 인티그레이션 포인트에 대한 컨센서스는 다 맞춰놨거든요. 같이 협력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레그를 저희 API 연동을 하거나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저희가 멀티 LLM뿐만 아니라 멀티 레그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환경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술 컴포넌트 관점에서의 뭔가를 계속 고도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이것들을 확장성 있게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안에 있는 파라미터의 속성들을 변경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전문가용 버전으로 고도화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금년 후반기부터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더 보일 것 같습니다. 멀티레그 너무 기대가 되네요. 다음으로 좀 토큰 사용량을 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네. 기업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가 사용한 우리 기업이 사용한 이런 토큰 사용량을 좀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토큰 사용량의 잘못하면 쓰면 폭주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은 오원 인터페이스가 아직은 이제 붙이기 전이긴 한데, 굉장히 비싼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LM 모델의 치킨 게임이 끝나면 약간 비싼 모델들이 나와서 폭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과다한 비용을 책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구독기업 중에 하나가 테스트 잠을 돌려가지고 초반에 하루 만에 한 50만 원 근데 그것들을 계속 저희가 테스트 자동화 기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몇천 건을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나와서 50만 원을 하루에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테스트도 적정 테스트에 대한 수준이 어떤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보완했던 기억이 있고 적정 테스트는 몇 건 정도의 레코드가 적정하겠다 이런 노하우도 좀 쌓인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토큰 사용량은 여기서 나오는 비용 부분은 결국 이 기술 채택의 중요한 의사결정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나의 들어와가지고 그룹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룹 전체에 대한 토큰 사용량 리미트를 걸 수가 있고요. 또 그룹 내에서도 한 기업 내에서도 여러 부서별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고단 체계를 두면서 거기까지 말씀드려야지 좀 편할 것 같은데 보안 정책상 알백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 관리자와 일반 그리고 비오 그런 것들을 그룹 관점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룹 내에서 만드는 프로젝트 단위로도 그걸 지원하는데 프로젝트 단위로도 리미트 설정을 할 수가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폭주를 하지 않게 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그 기능들을 무조건 막는다는 것보다는 관리자가 점진적으로 조금 주어졌고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사실 1달러를 필요한 프롬프트만으로도 쓰기는 이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된다고 하면은 그 기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리미트 컨트롤 기능이 필요하겠다. 작년 3분기 정도에 저희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라스를 좀 도입했는지 네. 그리고 어떤 효과를 좀 보고 계신지 좀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원티드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써봤고,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야지 또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DT 시대, DX 시대부터는 먼저 선제적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차별화를 줄 거라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티드 플랫폼은 현재 개발돼서 배포 올라가 있는 서비스가 100개 정도가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의미 있는 트래픽이 나오고 있는 게 한 50개 정도가 서빙되고 있는데, 아스에서는 지금 개발자의 개입 없이 그냥 한 50개가 자동으로 돌면서
현업 부서에서 그냥 프롬프트로 서비스가 운영된다고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원티드 플랫폼 관점에서는 뭐 이력서 보완, 면접 코칭, 또 포지션 추천사도 써, 커뮤니티 답변, 커리어 상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회사 내부에서도 업무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적용돼서 쓰이고 있는. 저희가 업무 환경에 기본이 이제 슬랙이라고 하는 기본 환경이 있고, 컴플런스라고 하는 관리 기능, 그리고 지라를 통해서 이제 개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1년 반 정도 된 재작년에 12월 정도에 처음으로 나왔던 게 SQL 생성봇이에요. 자연어로 물어보면은 SQL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 팀은 예전에는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의 IT 부서 거기에 들어오는 SR이라고 하는 서비스 리퀘스트의 한 40%가 데이터 추출 요청 건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30-40%가 개발하셔야 될 부분들, 또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점에 뭔가를 파이프라인 만들고, 근데 그분들이 맨날 찾아가서 쿼리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부분들이 30-40%인데, 저희 이제 데이터 팀은 그 데이터 볼트라고 하는 봇을 하나 만들어서 쿼리 생성 봇을 트레이닝 시키고 유저들은 쿼리 생성 봇을 데이터 볼트와 상대하는, 그래서 이제 일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달라졌죠. 전문 그런 전담 조직들은 봇을 트레이닝 시키고 사람들 간의 인터랙션이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접점 부분들이 다 봇 형태로 전환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방향성 부분을 저희가 먼저 좀 검증을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효용감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슬랙 스레드에다가 하나 주제를 잡고 이거 문제 있으니까 좀 반영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거기 이모지를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지라 쪽을 연동을 해서 지라 쪽에 있는 티켓을 생성을 하고 거기에 요약을 하고 카피해서 놔두고 있는 것들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생산성을 많이 향상시켰는데 한 9가지 절차. 과거에는 지라 들어가가지고 내가 크리에이터하고 뭔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절차가 9단계였었는데 그게 이제 한 4단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들은 굉장히 그냥 당연한 듯이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극히 일반적인 HR, 온보딩, 정책 물어보고 휴가 물어보고, 그리고 분석, 특정 인사이트 분석글을 자동화해서 컨플루언스에 올려준다든지, 또 QA팀에서도 알아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쓴다든지, 아니면 또 개발팀에서는 릴리즈 노트, 또 깃허브에 올라가는 체크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자동으로 릴리즈 노트를 자동화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업무 전반에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좀 특이점은 저희가 KPI 잡아놓고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래도 라스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쓰겠다고 하는 유저들 다 쓰게 하고요.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나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이거 해보니까 좀 좋네? 되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착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구독기업들 사례가 조금 있을 텐데, 그냥 대표적으로 열심히 쓰고 있는 구독기업이 이제 여행사를 하는, 관플레이라고 하는 여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거기는 이제 관뿐만 아니라 사이판, 코타키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갖고 계신데, 첫 번째로 도입하셨던 게 당연히 인건비 절감 때문에 도입을 하셨고, 거기에는 구축을 할 때는 외부 전문 기업을 통해 가지고 챗봇을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직접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확산을 시키고 계시고요. 처음에 만들었던 게 이제 상품에 대한 문의, 그리고 여행 일정에 대해서 3박 4일 일정 추천해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채팅 형태로 답변해주고 있고, 지금 마케팅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관리하고 이런 걸로도 확대를 해서 많이 금방 확산을 하고 쓰고 계세요. 이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유저들이 숨은 니즈 부분들이 여기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비스 기획을 좀 바꾸거나, 그리고 AI와 대화를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유쾌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고객들이 잘 그냥 인간 상담사랑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노하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행 플랫폼은 되게 흥미로운 사례네요. 네. 아무래도 좀 기존에 뭔가 GPTC 이런 게 등장하면서 뭔가 챗봇을 통해서 그런 챗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았지만, 또 네. 한편으로 얘가 아무래도 생성형이다 보니까 좀 네. 그런 답변에 어떤 일관된 답변을 주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와서 답변하는 경우들 때문에 좀 이런 라스를 또 사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컨텐츠 제작에서도 또 네. 그런 활용하는 사례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여행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UX 라이팅 하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쉽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머리를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어놨던 걸 샘플로 넣어서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시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약간 창의적 관점에 접근을 했을 때는 할루시네이션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응용의 폭이 넓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이런 여행 플랫폼 외에 좀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좀 사례에는 좀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네. 라운드 HR이라고 서비스 제공하는 왓타임이라고 또 있는데요. 거기는 ATS라고 해서 이제 채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도 이제 많이 기술 지원을 해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스스로 너무 많은 것들을 잘하고 계세요. 이메일 자동 작성, 드래프트를 공고문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나비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약간 나눔계 당근마켓 같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나눔 중심으로 하시는 부분인데 거기는 이제 그 운세 DB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걸 레그에 넣고 운세 관련한 서비스를 챗봇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가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서비스로 유명한 그랩 같은 네네. 경우는 저희 원티를 쓰가지고 이제 프롬프턴을 한번 경험하셨어요. 이틀 동안에 한 30명 되는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또 비개발을 하시는 분도 그때 많이 참여하시고 한번 써보셨는데 처음에는 챗GPT 중심으로 뭔가를 행사를 해보자 이런 걸 하시다가 저희 걸 써보시고 나서 이제 되게 이게 이제 B2B용으로 쓰는 거구나 이런 부분이 그때 만들어진 서비스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놀랄 만큼 높은 수준의 예를 들어서 SQL 문제 자동 작성을 하고 답안까지 하고 거기에 따른 뭔가 채점 기준을 마련한 거의 한 프로덕션의 한 80, 90% 정도의 수준까지 이틀 만에 만들어내신 그런 게 있어서 현재는 그랩은 전사 모든 직원분들이 다 쓰실 수 있게 구독을 하고 계시면서 누구든 와서 쉽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좀 이 라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제가 그리고 한번 미팅을 좀 하면서도 이야기 드렸던 게 기업 관점에서도 굉장히 저는 이 원티드랩 라스를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당연히 했지만 B2C 관점에서도 정말 좀 한 사람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도 저는 진짜 한 사람 개발자의 몫을 비개발자분들이 좀 뭔가 똑똑한 나만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기획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얘기 나누면서 느꼈던 거는 요즘에 어쨌든 저희가 한국이 사교육이 되게 열풍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성형 AI 기술이 이제 산업 전반에서 가장 일반적인 기술로 이제 금방 퍼질 것 같고요. 이게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못한다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게임 같은 걸 보면은 나를 따라가는 수호 캐릭터처럼 계속 다르면서 나만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거나 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로 보편화되는 기술로 보이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그게 이제 당장 필요한 어떤 뭔가 나의 커리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는 필수 경쟁력이 되는 없으면 이제 보유하지 않으면 이제 약간 문제가 챌린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술들을 쉽게 다양한 곳에서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연차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마크 저커버그가 얘기했던 중간 관리자, 중간 개발 수준의 개발자까지 갈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미 이것들을 많이 학습이 되고 또 그게 사회에 나오기 전에 학교서부터라도 이제 그런 학습을 배워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희대 학교 같은 경우는 경영대학과 같이 공동 주최를 했던 프롬프톤을 지난 9월부터 해가지고 11월 말에 그때도 50명이 되는 학생들이 참여를 23개 팀이 들어와서 이제 경연을 했는데 학교에 오로지 관련되어 있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겪는 문제점을 풀어내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커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사회 현상 하나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자가 있고 또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또 뭐 DB를 하는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나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프롬톤 같은 경우는 약간 파생이긴 하지만 프롬프트 플러스 해커톤 파생이긴 하지만 이런 쉬운 기술 환경에 있다고 하면 일반 개인이라도 참여를 해가지고 내가 고스란히 안고 있는 이 문제점을 그대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관해가지고 진행하는 프롬톤 행사는 주제를 섞지 말고
각각 고유하게 그 기업 내에 특정 팀에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형태로 팀을 구성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 내에서의 필요한 적용 케이스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회사 관점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롱리스트를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경희대에서는 라스를 강의 도구로 전격 활용해서 생성AI 체험 전공 강의를 3학점짜리를 개설해서 2025년 1학기부터 이제 곧 시작이 됐고, 그때 이제 감사하게도 좀 그 유튜버로 유명하신 프롬프트 해커 데니님 아직 안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네. 호성님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너무 네.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학기 강의가 시작되면서 네네. 대학으로부터 이런 실전형 생성형 AI에 대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원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또 프롬프트에커 대리님은 워낙 또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또 쉽게 설명해 주시고 저랑도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네, 재밌네요. 네. 실제로 좀 이렇게 기업들에서 이 라스를 도입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어려움들이 좀 많이 발생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프롬프트를 대부분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넌 누구니? 맨날 질문하는 거. 넌 누구니? 너 나 알아? 뭔데?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강수진 박사님도 그렇고, 결국은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낼 거냐의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해놓고 그걸 먼저 세팅하고 프롬프트를 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그런 기획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프롬프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도 계실 텐데, 똑같은 프롬프트라도 모델을 바꾸면은 완전히 새로운 프롬프트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GPT 3.5 터보로 만들어놨던 게 포옴니로 바꾼다고 하면 그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던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여러 가지 경험치가 많이 쌓여야 된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그 오픈AI의 O1, O3, 얘는 이제 지금 기존에 있던 프롬프트를 개발할 때 시스템 프롬프트하고 파라미터, 템퍼레처라든지 프레센스라든지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 UI에는 걔가 없어요. 시스템 프롬프트 이런 게 미세 설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는 기법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점이 무엇이고, 도대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예를 잘 듣게 하는 체인 오브 소트라든지 원샷, 퓨샷 러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최근 나온 모델하고는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많은 좀 체험을 하시기를 좀 바라는 부분이 있고요.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찌 보면 엄청난 기업의 어떤 노하우들을 내가 그런 그 원티드 라스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많은 부분에서 그런 걸 연구하는데도 또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미 또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또 다양한 각 층의 전문가분들하고 또 이렇게 얼라이언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들을 내가 그냥 이 서비스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놓고 봐도 굉장히 유익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스긴 하지만, 사스라고 하면은 들어가서 저 뒤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걸 구독하면 이제 스스로 나 혼자서 다 헤쳐나가야 되나, 이런 부분을 좀 잠식하기 위해서 사실 구독 문의가 들어올 때부터 저뿐만 아니라 저희 기술 총괄이 같이 가서 이제 어떻게 도입한 도입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술 자문, 최근 트렌드에 대한 그런 것들도 조금 인사이트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구독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회사 내에서의 뭔가 전체적인 변화 관리의 일환으로 이제 사전 변화 관리죠. 그래서 특강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라스에 있는 전담 기술팀이 이제 슬랙 채널에 붙으면서 그쪽 담당자, 구독 기업의 담당자라 있으면서 다이렉트 채널을 만들면서 언제든지 문제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협조 체계도 만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것들을 잘 활용하기 어려울 때 변화 관리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되게 재밌는 사례를 보면은 프롬프트, 그러니까 생성 AI 도입을 했는데 챗GPT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구독을 했는데 잘 안 쓰는 이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약간 대부분 기업들이 계정 하나 구독해가지고 돌려 쓰라고 하거나, 그러면 과거에 누가 뭐 물어봤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뭐 물어본 것들을 노출하기 싫어한다는 부분에 아직 기회가 있고, 기업 내에서는 이거 누가 관리해, 중간 관리자가 빅보스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내가 뭘 물어봤는지 보는 게 난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얘는 챗GPT 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올렸다고, 그리고 뭔가가 그런 게 있으면은 내가 일을 잘못하는 것처럼
판단될까봐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경향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기업 내 정책적으로라도 펼쳐지면서 다양하게 뭐든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 같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도입하면서부터 확산되는 것까지 여러 가지의 같은 고민을 같이 하고 저희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서 확산을 지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누구나 궁금해할 이야기인데 가격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스가 구독형 모델로 제공된다고 하셨는데 구독형으로 했을 때 좀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 구독 서비스료는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게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이 구독 가격을 어떻게 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도 플랫폼 기반화해서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량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해서 스케일아웃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이게 너무 또 저렴한 비용으로 가면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었던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초기에는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어프로치를 하시는 게 API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토큰 사용료가 얼마만큼 나오고 어떤 모델을 썼을 때 예상되는 입력 토큰 값과 출력 토큰 값을 예상해서 마진을 붙여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모델을 굉장히 운영하기 어려운 게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변동성이 계속 있는 거. 또 랭귀지 모델 자체 가격이 계속 싸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봤을 때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공급하는 기업과 수요하는 기업 관점에서의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초기에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런 생성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관점에서 크게 나눠진 부분은 엔터프라이즈 대기업 관점에서의 가격 정책과 스타트업 SMB 관점의 가격 정책을 좀 구분해서 조금 여러 스타트업이나 SMB 기업들도 쉽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가격으로 보면은 인당 이제 사용료 관점 접근을 될 텐데 엔드 유저 관점이 아니고요. 한 명이 들어와서 이 플랫폼을 한 달 구독을 했을 때 크게 이제 구독료는 플랫폼 사용료하고 리소스 사용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리소스 사용료에는 저희가 마진이 없어요. 바이패스 다 하는 구조인 거고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 에디팅하고 배포하고 또 플랫폼 내부에서도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있다 보면 트래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운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관점에 책정을 좀 했어요. 리소스 사용료는 실비정산이고요. 플랫폼 사용료는 SMB 스타트업 기준에서 인당 월에 2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초기에 이걸 했을 때 여러 분들이 이제 의견이 많았어요. 사스 비즈니스는 원래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무료로 뿌려가지고 이것들을 나중에 금액을 조금씩 조정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제 생각은 좀 달랐던 부분. 이만큼 해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미 페이스메이커처럼 선제적으로 모든 기술에 대한 검토와 안정성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놨던 토탈 코스트를 비교를 해보면 기업에서 그걸 스스로 하고 환경을 만들고 기술 환경을 채택하고 그런 각각의 에포트를 들였을 때 약 쉽게 크게 말했을 때는 10분의 1 가격, 한 50분의 1 가격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한 3명 정도 쓰시면은 팀 플랜으로 해서 가격 정책이 조금씩 디스카운트가 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 GPT 프로가 이제 $200에 나오면서 너무나 30만 원의 가격이 그렇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걸 보면 정말 너무 싸진 게 아닌가 생각 좀 될 정도로 이제 그런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한 분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래도 되고요. 또 기업 내에서 여러 유저들 개발하시는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하신다는 관점을 봤을 때는 조금씩 확대를 해가면서 그렇게 가져가도 충분히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합리적인 가격 정책 아닌가? 그리고 처음에는 기술료나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는데 좀 단순화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도 말씀드리기 편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편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 조금 잘 인지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또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 개인이 쓰기에도 되게 적당한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원티드 라스를 그때부터 좀 더 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찌 보면 월 사용료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또 무수한 또 시행착오의 비용도 저는 산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제가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 가격을 봤을 때 충분히 좀 괜찮은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원티드 쪽에서는 B2B를 좀 많이 보고 또 약간 중소기업을 보지만 저는 이거는 개인이 사용하기에도
제가 느꼈을 때는 진짜 이 정도의 어떤 노하우를 공부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또 교육비만 해도 요즘에 맞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은 교육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습득하는 데는 저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아까 전에 10분의 1, 50분의 1 정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정도까지 상응하는 수준의 어떤 시간이나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진짜 그냥 대중적으로 일반인들한테도 접근하기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처음부터 이제 B2B의 그 틀을 가지고 나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어떤 뻔한 요소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들을 지속성 있게 한다는 부분에 대한 가설 부분은 오히려 B2B보다는 훨씬 저희가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했었고요.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이제 확장성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파생적인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플랫폼 관점의 역할로서의 가장 강점이 뭐냐? 저희는 여러 가지의 노하우가 다 쌓여져 있는 이 플랫폼이고 이걸 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나중에 그런 제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대기업 쪽과도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금년 내 온프렘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좀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영상을 보고선 또 관심을 갖고선 또 사용하면서 또 언제 한번 미팅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좀 더 니치한 영역에도 라스를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열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워낙 또 요즘에 그 AI가 등장하면서 같이 급부상하는 영역이 솔로 프리너 아니면 1인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니즈가 AI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업무를 좀 AI에게 좀 위임하고 근데 이분들이 이런 생성형 AI 교육을 받지만 배워야 될 게 생각보다 너무 많고 원하는 기대값은 또 좀 약간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교육을 어떻게 이거 하면서 메꾸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분들이 이런 어느 정도 완성된 이런 서비스를 좀 활용해서 본인이 하는 대부분 이분들은 뭐 컨텐츠 어떤 아이디어를 찾거나 아니면은 그 바탕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뭐 답변을 생성해 준다던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되게 그 기업 관점보다 좀 더 이게 좀 약간 어렵지 않은 그런 태스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좀 사용하지 않으실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 경험치로 이제 좀 보니까 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여유를 두고 작성을 하면은 퀄리티가 그렇게 생각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저희가 한 달 써볼게요. 한 일주일 써볼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많이 쓴다고 해서 그 퀄리티가 극도로 높아지는 케이스는 잘 못 본 것 같고요. 딱 정말 집중해가지고 3시간 하는 게 오히려 완벽한 프롬프트로 훨씬 근접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여러 이른 사업자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선은 너무 교양 과목처럼 이렇게 해보고 안 나오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집중을 해서 주어진 환경 내에서 내가 목표하는 것들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면서 이것들을 한다고 하면 원하는 결실을 좀 빨리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네, 저는 그래서 그 시장을 좀 알리는데 좀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여러 기업들이나 지금 교육기관하고도 아직은 이제 윤곽은 되게 협력 관점에서의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저희 걸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프롬프트온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기업 내에서도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챗GPT 중심으로 많이 했거나 아니면 특정 기술 클라우드 기반의 테크밴드 중심으로 그들 환경에서 많이 했다는 부분인 거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굉장히 노코드 로크웹이라고 하는 그런 편리한 환경하고 쉽게 이네이블 할 수 있는 그리고 파이썬하고 이런 스트림릿이나 웹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가 여러 가지 관점에 좀 사업적으로도 많이 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이제 프롬프트를 한번 했었는데 금년에도 이제 야심작 프롬프트를 좀 기획을 머릿속엔 있는데 이 자리가 너무 엄중하게 지금 약속하는 자리가 돼버릴까봐 조금 고민인데 7월, 8월 정도 시점에 맞춰가지고 또 크게 대외적으로 큰 프롬프트를 한번 기획해서 진행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앞으로 라스가 좀 어떤 기능들을 더 추가할 예정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재 라스는 곧 이제
오픈이 될 기능이 API를 꼽아가지고 펑션 콜링을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에디팅 하면서 펑션 콜링이라고 하면은 LLM한테 뭔가를 지시를 했을 때 사전 등록된 내 외부 함수, 그러니까 펑션 기능인 거죠. 기능들을 찾아서 걔를 호출해야겠다라고만 인지시켜주는 것들이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사실 걔를 이제 그 내외부 펑션하고 연결을 하기에는 코드 레벨로 내려가서 그것들을 붙여줘야 되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API에 대한 어찌 보면 이제 허브 기능들이 또 하나가 더 생기는데, 기업별로 여러 가지 API를 꼽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프롬프트 에디팅을 하다 보면은 기업 내부에 있는 뭔가 게시판에 게시를 할 수도 있고, 예약 관점에서 뭔가를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확장성 있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API를 이제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이 곧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허브의 역할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그걸 통해서 레그 쪽도 연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멀티 레그의 컨셉이 생길 수 있고요. 멀티 API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이 플랫폼 내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엮어낼 수 있는 부분 기능이 있습니다. 후반기부터는 누구나 다 얘기하는 에이전트 빌더로서의 포지션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모든 기업들이 먼저 버티컬에서 목적형으로 해서 다 앱을 만들었잖아요. 저희도 에이전트 빌더를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R&D를 계속 하고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계속 준비 중인데, 그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굉장히 많은 하나의 단위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걔를 엮어낼 수 있는 기능들의 윤곽이 이제 올해 3, 4분기 때 나온다고 하면은 이 플랫폼 내에서 그것들이 한 셋으로 그냥 알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말씀 주셨는데, 저도 올해가 많은 어떤 그런 AI 관련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에이전트의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기능적으로는 가능한데,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여러 그 단위 타스크에 대해서, 단위 그 생성 AI 타스크인 거죠. 그게 이제 연결되고, 워크플로우가 생기고, 메모리 기능이 생기고, 액션이 가미되는 그런 형태일 텐데,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프로세스 관리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이게 프롬프트로 매니징이 된다는 컨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기술이 달라지는 거고, 컨셉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과거에 똑같은 이슈가 이제 여기도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용역에 관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각각의 것들이 할루시네이션의 품질 수준이 90%라고 하면, 이게 10개 정도 붙는다고 하면은 90의 10승에 대한 배수, 복리 관점에 계산을 하다 보면은 약 30% 정도의 신뢰성 수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이게 종합되어 있는, 엮여 있는 것들에 AI 에이전트가 신뢰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각각의 것들의 할루시네이션 얼마만큼 극도로 높은 수준으로 잡아낼 거냐에 대한 사전된 역량에 대한 부분의 확보가 중요할 거고, 이렇게 얘네들이 알아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들이 잘 처리됐는지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 관점에 백단의 그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사람이 직접 보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그 정착이 돼야지 이것들이 아주 조화롭게 돌아가는 현상이 될 거거든요. 근데 잘못되면은 이게 자동화가 되면서 이 밑단에 있는 블랙박스가 심화되고, 그 밑에서 잘못 처리되는 결과값들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로만 접근을, 트렌드는 그렇긴 하지만 이 보조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관리 운영적인 거버넌스가 같이 선행돼야 되고, 가장 선행적으로는 각 단위에 대한 경험치에 대한 할루시네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먼저 잡혀야지 이 그림이 그려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오늘 이 라스에 대해서 정말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면 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2년의 기간이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제 막 도입하는 기업들도 있긴 한데, 저는 이 현상을 약간 빈익빈 부익부, 아니면 마라톤을 할 때 굉장히 선도 그룹과 중간 그룹과 후진 그룹으로 이게 나눠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생성형 AI를 많이 다뤄본 기업들,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매니징을 하면서 내재화시켜가면서 이것들을 굉장히 역량을, 차별화 포인트, 이게 이제 초격차가 분명히 거기서 생길 거라고 보이는데, 굉장히 스스로 해본 경험치가 약할수록 외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그런
초급차를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구사를 하시고 또 현업 내에서도 거기에 있는 고스란히 그들의 생각과 노하우와 도메인 날리지를 끌어낼 수 있는 관점에서의 또 이 부분을 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공부를 하지 마시고 맨날 저희 예전에 그 전 회사의 임원분께서 형빈 넌 언제까지 맨날 공부만 하고 있을 거야. 시험 봐서 결과를 보여줘야지 맨날 이런 얘기 하시는 공부는 공부 그만하시고 직접 경험해보시고 도입해보시고 작게라도 시작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는 게 가장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텐데 좀 그 과정에서 좀 라스가 좀 맞이할 새로운 뭐 도전과 기회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게 될 것인지 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생성형 AI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겼고 그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의 추남에 떠내려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들을 노심초사해 가면서 계속 보냈던 1년 반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를 발전시키고 이런 플랫폼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계속 또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약간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레버리지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저희는 가져가고 싶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신생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저는 이제 다각도로 봤을 때는 다른 여러 기업들에게 생성형 AI를 도입을 하는 경험치를 다 제공한다는 관점에서는 같은 동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응원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저희랑 협력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랑 연결할 수 있는 충분히 저희는 어떤 허브적인 역할로서의 확장성 있게 이것들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흔쾌하게 연락을 주시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또 라스가 좀 지향하는 철학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기업들이 성공적인 AI 전환을 하기 위해,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했는데, 오늘 나와주시면서 좀 처음으로 공개해 주시는 또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 맥락상 거의 비슷한데요.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기술 환경을 원티드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 있겠냐. 이거는 정말 욕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모델을 만들거나 또 LLM 옵스에 있는 기능을 다 만들거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원티드 라스가 지향하는 철학과 비슷하게 계속 발전을 해나갈 텐데 그러면 이런 큰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2025년은 기능 도입의 해가 아니라 역량 도입의 해 관점에 봤을 때는 기업에서는 기업 내 직원들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 체험 활동 그리고 그걸 사스로 쉽게 도입을 하면서 또 필요하면은 문제가 생기면 또 온프렘으로 전환해서 갈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전문가적인 조직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복잡한 레그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자체적으로 또 모델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금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결성이 돼서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AX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가칭으로 해서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너무 전문 기업들인 대표님께서 다 동의를 해주셔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여기 와서 공개해도 됩니까라고 이제 허락받고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AI 쪽으로 개발과 교육 쪽 되게 좀 떠오르고 있는 레서라고 하는 또 기업이 있고요. 레그 쪽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테디 노트님과 같이 협약이 맺어져서 활동을 같이 할 거고 그리고 모델 관점에서는 모델을 가장 쉽게 서빙할 수 있고 그리고 파인튜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베슬 AI, LLM 옵스 영역의 베슬 AI 그리고 플랫폼 영역엔 원티드 라스 전무다된 레그 영역은 테디 노트님과 같이 그리고 교육과 또 개발 영역에서는 또 레서 이렇게 4개 기업이 엔터프라이즈 AX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해서 한 뜻을 가지고 이제 AX 프로그램을 조금 시장에 선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2월 17일 날 저희가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를 안 하고 있긴 한데 곧 홍보가 되긴 할 건데 딱 한정된 분들을 초청해서 모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청자를 받긴 할 텐데 너무 뭐큰 규모로 하기는 어려워서 한정된 인력 딱 50분 모시고 엑스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각 채널로 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가 될 텐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렇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 좀 다른데 이렇게 봐주실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드리는 이제 종합적인 기업의 그 AI 전환 관점의 가치도 조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저는 좀 초대해 주세요. 제가 꼭 와서 좀 꼭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회사에 라스를 도입해 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진짜 마지막으로 이걸 또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라스에서 원티드의 라스에서 좀 특별한 또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그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팟캐스트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우선 한번 뭐라든지 시도를 먼저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티드 라스는 지금 약간 무료 플랜으로 좀 열려있긴 한데 한정된 자원 하에서 들어와서 쉽게 써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오픈해드리거나 그래야지 접근해서 직접 환경에 들어와서 써보거나 이런 부분은 제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많이 한번 와서 구경해보시고 왜 이렇게 말로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펼쳐질 수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메인화면 상단에 보면 또 독스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저희 철학에 담겨있는 소개 자료들이 있으니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좋은 채널에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선물을 고민을 하고 가져왔고요. 평범한 사업가 채널에 통해 가지고 저희 그 라스에 있는 메인 페이지 들어오면은 문의하기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어디서부터 출처를 알고 왔는지에 대한 부분에 평범한 사업가님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어떤 도입 문의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을 한 후에 구독 결정을 하시면 6개월 또 12개월에 따라 가지고 플랫폼 사용료에 대한 것들을 1개월에서 한 3개월 무상으로. 근데 이게 이제 몇십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작게는 2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구독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희도 언제든지 상담 문의 기다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또 설명란에 또 자세히 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이렇게 원티드 랩 라스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좀 굉장히 이걸 직접적으로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좀 이런 저 같은 좀 소규모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좀 많은 연구를 해보고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